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인태입니다.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단방향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입니다. 간단하게 제품 소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 살펴보고 제품 데모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솔리드웍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드웍스하고 전기 전장 설계를 위한 일렉트리컬을 설계 도구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 도구에서 만들어진 솔리드웍스나 일렉트리컬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CAD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니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문서 보고서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고품질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컴포저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파일이라든지 시뮬레이션에서 작성된 뭐 결과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뷰어죠. 이드로잉즈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잉즈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D CAD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WG 파일이라든지 DXF 파일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롭게 작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무료 2D CAD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웍스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솔리드웍스 제품군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드웍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저희 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제품 중에 한 가지고요. 이 시뮬레이션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있고요. 뭐 정적 해석이라든지 동적 해석, 비선형 해석 등 다양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류동 해석, 연류체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다양한 유동 관련된 그런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CFD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하고 HVAC 두 개의 애드온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제품은 솔리드웍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제품 개발 단계에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엔지니어가 제품의 어떤 개념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제 단계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품 설계, 그리고 뭐 제품 테스트, 시뮬레이션, 뭐 설계 검토, 그리고 뭐 제품 매뉴얼 작성 등 이런 작업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이전 단계가 이제 완료가 돼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설계 검증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작정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계가 뭐 이제 계획보다 오래 걸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발 주기가 더 길어지게 되고 개발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제품 출시 시기도 연장이 되겠죠. 연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성 뿐만 아니라 적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능력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좀 최적화할 방법을 우리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가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 대신에 어떤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계자는 이렇게 제품 설계가 진행됨과 동시에 설계 검증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보다 이른 시점에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통해서 설계자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설계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고 설계 검증을 동시에 수행을 함으로써 테스트 대신에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검증을 가상 공간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죠. 오늘 살펴볼 제품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시뮬레이션을 위한 보험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하고 완벽하게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3D 설계 검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외부 유동, 그 다음에 충류, 난류 유동, 충류에서 난류로 변경되는 혹은 난류에서 충류로 변경되는 천유 유동, 그 다음에 고체의 열 전달 뿐만 아니라 고체하고 유체 사이에 어떤 열 전달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열 전달 해석, 그리고 회전체에 대한 해석,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유체뿐만 아니라 또 비뉴턴 유체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유동장이 변화하는 그런 비정상 상태에 대한 해석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유체구조 연성 해석도 해석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M 모듈
그 두 가지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전기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 관련 문제를 해석을 해서 그리고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줄가열 그리고 히트 파이프, 이중한 컴포넌트, PCB 생성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자전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 정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고요. H병 모듈은 냉각 시스템, 그리고 조명 시스템, 그리고 오염 물질 제거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풀기 어려운 그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복사 모델하고, 그리고 시스템 내에 사람이 거주를 할 때, 사람이 거기서 작업을 할 때 쾌적도, 얼마나 좀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쾌적도를 계산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그런 파티클 형태의 오염물질이 공기 시스템, 공기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거동을 추적을 해볼 수 있는 혼합물 스터디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그리고 공기 조화 시스템, 통풍 시스템, 이런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재질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확장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독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솔리독스 인터페이스에 애드인 형태로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따라서 솔리독스를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니면 다른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설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리독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리독스에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이 되는 해석 모듈도 그와 동일하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를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직경이 50파이인 파이프가 있었는데 그 파이프의 직경이 35파이로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50파이에서 35파이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오메트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고체 영역 자동 인식 기능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모델은 고체 영역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그 모델은 유체 영역에 대한 모델인데, 이 고체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유체 영역을 별도의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고체 영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그 지오메트리를 기반으로 유체 영역을 유동 해석에 필요한 유체 영역을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시켜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유체 영역, 이렇게 만들어진 유체 영역은 별도의 설정이라든지 별도의 파트로 저장을 해서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유체 영역을 별도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데,
이 유체 영역을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CFD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유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추가로 소요가 되게 되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능은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밸브의 위치에 이제 밸브의 어떤 유동장들이 달라질 건데요. 그 유동장들이 이제 밸브의 가장 최 어떤 밸브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설계안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사용을 하는 파라메트릭 스터디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골 옵티마이제이션하고 화디프 시나리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골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골을 달성할 때까지 내가 지정한 파라미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해석을 수행을 해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골을 만족시키는 파라미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디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유동 파라미터라든지 치수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 파라미터를 미리 정해놓고 이제 유동장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파라메트릭 스터디.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안에서 설계안을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설계안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해서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획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데모를 진행을 할 건데요. 데모를 진행을 하기 전에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알아볼 이제 내용이 유체구조 연산인데요. 데모를 진행하기 전 해석에 대해 간단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는 그 용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라 그러면 FS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스트럭처, 그래서 유체하고 구조는 이제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이동 가능하거나 변형과 내 외부 유체 유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체 구조 연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제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떨 하느냐 보니까 유체 유동이 구조물의 변형을 야기를 할 때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이 발생을 하게 되고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예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제 지금 보고 계신 예제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어떤 플렉시블한 변형이 가능한 혹은 이동이 가능한 구조물이 어떤 유체 영역 내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풍화중이라든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물이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그러면 어떤 이제 유체력이 바람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변형이 되겠죠. 근데 변형이
중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변형이 없던 이런 이제 그 구조물이 일정 시간 2초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고 가정을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없음이 발생을 한 후에 유동의 형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물의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좀 더 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고려를 해서 유동 해석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을 좀 표시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유체 영역에서의 변이가 구조 해석의 구조 영역에서 변이하고 동일하다. 세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체 영역에서 발생된 하중이 구조 영역에서 받는 하중과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체구조 연성 해석의 기본 가정은 이 두 개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유체 영역에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유체 영역 발생한 하중이 그대로 구조 영역에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인 어떤 저런 이제 기본적인 가정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제와 같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나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보시면 구조물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형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정지되어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의 어떤 유동작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현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플렉시블한 굉장히 유연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고려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큰 맥락에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소드하고 그다음에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이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델에 적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와 고체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매트릭스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이라 그러면 어떤 행렬을 푸는 여러 개의 방정식을 연립을 해서 푸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건데요. 이제 방정식 그런 어떤 방정식에 만들어진 행렬이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한 번에 푸는 거기 때문에 계산량이 순간적으로 모습을 필요용 모델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연한 구조물에서 구조물에 대한 어떤 대변형이 발생하는 문제, 앞에 보셨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딱딱한 구조물 주변의 고압축 유동에 대한 문제에 적합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2D 문제로 3차원에서 푸는 게 아니라
2차원에서 푸는 2D 문제, 2D 문제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모델에 우리가 굉장히 그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 유체 방정식과 고체 방정식을 별도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행렬의 크기가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작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계산을 해야 되는 대형 모델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메소드에 비해서 적은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따로따로 작은 행렬을 따로따로 풀기 때문에 리소스가 한꺼번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할 때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다이렉트 메소드와 이터러티브 메소드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커플링하고 투웨이 커플링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원웨이는 단방향, 투웨이는 이제 양방향 이렇게 번역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보니까 구조물의 변형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에 그래서 유체와 고체 사이에 어떤 그 변형 정도에 대한 이터레이션이 필요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원웨이 커플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유체력을 어떤 구조물에 유체력이 작용이 되는데 그 정도가 그 유체력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구조물의 변형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중 조건으로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조 해석에서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의 변형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에 우리가 이제 투웨이 커플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해서 유체력을 구조물에다가 구조물에 가해지는 유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계산해서 구한 다음에 그 구해진 유체력을 구조 해석에서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유체력에 의해서 변형이 된 정도를 구한 다음에 그 변이 값을 다시 유동 해석 유체 영역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체 영역의 메쉬를 그만큼 그 변형된 정도만큼 반영을 해서 그 상태에서 유동 해석을 다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방향은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웨이 양방향은 유체 영역과 구조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양방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웨이는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하고 투웨이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할 건데요. 데모 모델은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모 모델은 이제 풍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풍하중에 의해서 최대 응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최대 변이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그 어떤 변이들을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구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모델에서는 열하중에 의한 변형을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동 해석을 통해서 온도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온도를 구조 해석으로 가지고 와서 열하중으로 구조물에 입력을 한 다음에 그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구조물의 변형 정도를 파악을 해보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이 우리가 그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그런 어떤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광고가 부착이 되는 거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그 광고판을 지택을 해주기 위한 구조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유동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해서 유체력을 이제 구해낼 건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 애드인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애드인을 시킨 후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이제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면 이제 위자드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동이고 기본 유체는 공기고 공기겠죠. 그리고 기본 벽 조건 기본 값을 이용하고요. 나머지 이니셜 컨디션 값도 초기 조건도 기본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 그 전체적인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이 적절하게 지정이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은 계산을 수행을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수행할 영역이 커지면 그만큼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계산 영역을 너무 작게 잡으면 어떤 이 그 구조물 주변에 유동장을 전체적인 유동장을 살펴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크기로다가 우리가 이 유동장의 계산 영역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는 앞쪽에서 불어와서 뒤쪽에 어떤 이 광고판 뒤쪽에 어떤 유동장의 변화가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동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뒤쪽은 좀 계산 영역을 좀 크게 잡아주고 앞쪽은 좀 작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영역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쉬의 크기는 어떤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메쉬의 크기는 계산 영역과 마찬가지로 메쉬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산량이 많아집니다. 그 메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메쉬가 어떤 메쉬마다 하나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쉬 하나에 뭐 여러 개의 이제 절점들이 있을 건데 그 절점들에서 각각 그 절점에 대해서 각각에다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절점에 어떤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절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 양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쉬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은 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을 작은 크기로 쪼개겠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메쉬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메쉬가 많아지고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작은 메쉬를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서 메쉬를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신 후에 그런 어떤 경계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재질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메쉬의 크기를 이제 조금씩 줄여가면서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이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유동해석에서 이 그 광고판에 대한 풍화중을 고려를 한 유체력 그것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 이제 다
설정을 했고요. 여기 이제 그 바람의 속도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 50m/s라고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이 이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에 전체적으로 바람이 50m/s로 불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 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미리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앞쪽에서는 보시면 50m/s로 공기가 이동을 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을 만나서 구조물이 이제 막히니까 그 막힌 공기들이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판 뒤쪽에 이렇게 와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각적으로다가 우리가 이런 이제 공기의 이동을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구조물 주변에 공기의 이동을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광고판 뒤쪽에 이렇게 와류가 이렇게 서큘레이션 생기죠. 와류가 생기면서 뒤쪽에 정체되는 우리가 그 공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람 많이 부는 날, 뭐 건물 벽 뒤쪽에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해석 결과를 보더라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고 또 이제 방향도 반대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결국은 이 구조물에 이제 적용이 되는 유체력이 어느 정도냐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수치적인 값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요 판에 가해지는 힘을 제가 이제 아까 골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진 값이고요. 여기에 77,800N 정도의 힘이 이 판에 가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판의 전체적인 어떤 평균 값은 77,8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균 값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값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값으로다가 77,800을 입력하라 하는 것, 그 다음에 각 부위별로 그에 대한 별도의 값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구조 해석을 하는 거하고 결과값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 전체 평균적으로다가 전체 크기가 77,800N을 입력을 하는 거하고 여기는 77,500, 그 다음에 여기는 7,900 뭐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다른 값을 입력을 해서 계산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해가지고 유동 해석에서 얻어진 값을 구조 해석으로 넘기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값을 개별적으로 다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부위별로 다른 어떤 그 유체력을 구조 해석으로 어떻게 넘겨서 계산을 할 거냐. 그게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해석에서 이제 결과값을 얻었는데요. 그 얻은 결과값을 구조 해석으로 가져와서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재질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 이 바닥이 완전하게
고정이 돼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 하중 조건을 보면 여기 아래 보시면 유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압. 그죠? 그래서 유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압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유압 효과 고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유동 해석을 했잖아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동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 해석 결과 파일이 있을 건데 그 유동 해석 결과 파일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 그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각 포인트에 대해서 매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해석 결과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하중 조건도 입력이 된 겁니다. 예, 각 그 포인트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하중 조건이 입력이 된 거고요. 그래서 구조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위별 이런 어떤 응력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가장 응력이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지금 지지 이 기둥에 의해서 지지가 잘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하중을 받지만 지지를 해줄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좀 변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 응력은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재질의 최대 응력이 최대 항복 응력이 75메가파스칼인데 38메가파스칼이니까 최대 응력이 이 풍화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최대 항복 응력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구조물은 50m/s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이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뭐 5m, 12m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변이가 요 끝단에서 약 47mm 정도, 약 한 4cm 정도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안전계수가 이제 또 좀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안전계수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1.9부터 최대 7,800까지 구조물이 굉장히 안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풍화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얼마만큼 변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최대 응력은 또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유체력을 고려를 해서 유동해석에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구조해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 하중을 가져와서 구조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열 하중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변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그런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니폴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유동해석에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유동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그 유동해석에서 얻어진 열 하중을 구조해석으로 넘겨서 구조해석에서 이 열 하중을 입력받은 후에 변형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필요한 경계 조건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리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넷이 이 부분인데 이쪽으로 이제 배기가스라든지 이제 가스가 유입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0.5m/s 미터 3승/s로 이렇게 유체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온도가 있는데 여기도 온도는 제가 임의로 한 40도씨 정도의 온도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출구 쪽에 대기압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출구 조건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각 값들을 우리가 이제 트래킹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제 수행을 해서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압력 분포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 분포,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속도장들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온도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구조물의 표면에서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컬러풀한데 굉장히 이쁘게 온도 분포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부위별로 온도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동 해석을 통해서 이런 온도 분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조물에 열하중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열하중에 의한 열응력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구조물 전체의 온도 40도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위별로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전체적으로 40도로 입력한 그런 해석 결과와 분명히 다른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위별로 온도 분포 각 온도 값을 구한 후에 부위별로 다른 온도를 열 하중 조건으로 입력을 해서 열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부위별로 다른 변형 정도를 우리가 해석 결과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의 이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 해석을 통해서 열을 구했잖아요. 부위별 온도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조 해석으로 이제 넘겨서 구조 해석을 이제 수행을 할 건데요. 그 과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의 어떤 그 재질 정보와 그 다음에 접촉 조건, 뭐 구속 조건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 하중 조건도 열하중 여기서 입력을 열하중을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온도를 바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별도로 이런 어떤 값들을 다 매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매핑을 한다는 거죠.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부위별로 다른 온도를 입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보시는 것처럼 부위별로 열에 의한 하중이 열 변형이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변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0.06mm 정도의 변이가 발생을 하는데 부위별로 다른 변이 값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계수도 마찬가지로 부위별로 이렇게 다 다르게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변이도 다르고 거기에 발생이 되는 응력값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안전계수도 마찬가지로 부위별로 다 다른 안전계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예제를 살펴봤는데요. 그 두 가지 예제에서 보셨다시피 먼저 우리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체 영역에서 유동 해석을 먼저 수행을 한 후에 거기에서 얻어진 해석 결과, 유동 해석 결과를 구조 해석, 구조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그 결과 값을 하중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 그 하중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이를 계산을 하고 그 응력값들을 계산을 한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한, 보다 실제와 유사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프레젠테이션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유동해석 수행하시고요. 그 해석 결과를 구조해석으로 넘겨서 구조해석을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솔리독스 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3D CAD와 그 다음에 CFD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3D CAD하고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라도 쉽게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솔리독스에서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면 해석 모델도 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파일 변환에 대한 파일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설계와 설계 검증이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 병행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적의 어떤 설계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을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값들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설계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 우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도입을 하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제품 개발 비용을 감소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품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제 연락처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예. 바로 그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솔리독스 제품 전체 제품 관련된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웨비나를 다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조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